제일 눈이 나쁠 것 같은데요. 제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시력 때문에 군대가 면제될 뻔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여자로 태어나서 그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요. 눈이 굉장히 저는 안 좋아서 콘택트 렌즈, 그냥 안경을 쓰면은 너무 렌즈가 무겁고 커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콘택트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렌즈를 사용해도 괜찮았는데 요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렌즈를 아침에 끼면 한 점심때가 넘어가면 이물감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콘택트 렌즈가 안구 건조증을 많이 악화시켜서 오후가 되면 이 이물감 때문에 눈을 굉장히 많이 깜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도 굉장히 눈을 많이 깜빡여서 그게 참 컴플렉스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는데 이게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시력이 나빠지는 게 보일 정도였거든요. 좀 그때 침도 맞고 한약도 먹고 좀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방법을 몰라서 그때 방치했었던 게 좀 아쉽습니다. 요새 특히 안구 건조증 환자분들이 많아진 이후로는 스마트폰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눈 깜빡임이 나도 모르게 적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 깜빡임이 적어지면 안구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눈물이 부족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환자분들 중에서 그냥 뭐 건조한 거는 그냥 인공 눈물 넣고 그냥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눈물이 부족하게 되면요.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 백내장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젊은 분들에게도 이 백내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안구 건조증을 이렇게 가볍게 보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소영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공황 발작이 오면은 여기서 내가 쓰러지겠구나. 중풍이든 협심증이든 뭔가 중환병이 와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게 죽는 거구나 하는 공포와 함께 굉장히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119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공황 발작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작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할 때쯤이 되면은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하고 오시는데요. 이런 검사 결과 몸에는 이상이 없고 아마도 공황 발작인 것 같습니다라는 진단을 들으시고 이제 한의원에 오시게 되는데요. 이런 공황 발작을 한 번 겪으셨다고 해서 모두 다 공황 장애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상인 사람들도 가끔은 공황 발작을 어쩌다 한 번씩은 이제 올 수가 있는데요. 가령 굉장히 많이 피곤해서 컨디션이 떨어져 있다든지 전날 과음을 하셨다든지 하셨을 때는 정상인 사람들도 공황 발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공황 장애라고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도 예기치 않게 반복적으로 공황 발작이 오거나 아니면은 가령 공황 발작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미리 걱정하는 예기 불안이 생기신다든지 아니면 이 공황 발작이 또 올까봐 겁이 나셔가지고 뭐 운전도 못하고 지하철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에 제약이 와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되신다면은 그때는 이제 공황 장애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득이하게 공황 발작이 나타났을 때 주변 사람들 혹은 본인들이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아봐야 그럼요,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소영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공황 발작을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너무 놀라셔가지고 대부분 119를 부르게 되시는데요. 이런 경험이 몇 번 쌓이다 보면 그 발작 중에도 내가 공황 발작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십니다. 그런데도 이번 발작은 저번하고는 조금 증상이 다른 것 같아서 또 이번만은 맞는 것 같아요. 이번만은 정말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또 응급실을 찾게 되시는데요. 공황 발작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황 발작이 오면 당황하는 마음에 호흡이 빨라지면서 얕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과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호흡에 빠지게 되면 더욱더 공황 발작의 증상이 많아지니까요. 공황 발작이 이제 발생했다 하면은 호흡을 천천히 유지하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대략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 공황 발작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면서 10분 정도 기다려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